진짜 이렇게 사소한 행동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무조건 이 독서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2 때 이 책 펼쳐봤다가 책혐 됐어요. 책혐오. 그래서 이 책이란 놈을 제가 어떻게 좀 좋아할 수 있게 되고, 무협지, 로맨스, 판타지 소설 이런 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 필독서라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어린이들한테 정말 최악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독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책이랑 완전 담쌓고 살던 제가 어떻게 이 1년에 50권, 100권씩 읽는 다독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습관 들이기에 대한 영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개념을 오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를 잘 지키면은 처음 이제 습관에 대한 영상 거의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왜냐면 자동으로 습관이 생길 거거든요. 이 방법대로만 한다면 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이 독서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독서잖아요. 저는 사실 이 성인이 되고 나서 성공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독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좀 마음 한켠에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나 이러다가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독서를 안 하면은 뭐 운 좋게 잘 되더라도 나중에 결국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란 놈을 제가 어떻게 좀 좋아할 수 있게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제 인생을 다독과로 바꿔준 두 번째 방법. 뭐냐면, 바로 흥미가 가는 책부터 먼저 읽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영상 끄시지 마시고 조금만 봐보세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관심 가는 책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로지 재미에만 초점이 맞춰진 책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뭐 무협지, 로맨스,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상관없고요.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셔도 됩니다. 남성분들은 뭐 만화로 된 삼국지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어지간한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재밌거든요. 저는 이렇게 관심 가는 책부터 읽은 게 제 인생에 왜 큰 전환점이 되었냐면, 사실 고등학생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율학습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좀 지루한데 책 같은 거나 좀 봐볼까 해서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책 쭉 꽂혀있는 거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본 게 삼국지였어요. 그냥 뭐 유명하기도 하고 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와, 이게 책이란 게 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냥 그때 이제 삼국지 내용이 좀 그냥 궁금해가지고 단순히 꺼내 들은 건데, 진짜 이렇게 사소한 행동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책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더 이상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멘탈이 흔들린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책에서 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뭐 재미에만 초점이 맞춰진 책을 읽는 게 조금 시간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자기랑 되게 연관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시면은 하루 날 잡고 어떤 공부법 책을 읽어본다거나, 직장인이시면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책,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 잘해가지고 빠르게 승진하는 그런 법, 뭐 그런 책 읽어보셔도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재테크 관련된 책 많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재미, 관심 이런 게 언제 생기냐면 자기랑 관련이 있을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경북 지역에 산불 나가지고 진화 작업하느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제 차 유리를 깨부셨어. 그러면 어떤 게 더 큰일이에요? 제 차 유리 깨진 게 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조금 이렇게 덜 생기거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랑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독서 집중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뭐 덤벙된다, 주의 산만하다, 덜렁댄다 이런 말을 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도서관에서도 공부하거나 책 볼 때 사람이 지나다닌다거나 그러면 쳐다보고, 발자국 소리 나면 쳐다보고, 문 열리면은 또 쳐다보고 이랬어요. 진짜 되게 주의 산만하고 집중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집중력이 되게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컴퓨터 게임을 제가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옆에서 친구가 말 걸면 대답을 못해요. 집중하느라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은 TV에서 만화 영화 할 때, 그럴 때도 뭐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런 소리 못 듣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재미없고 하기 싫은 거 이런 걸 억지로 시켜놓고 거기에 집중을 못한다고 집중력이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만약 타고난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면 어떤 일을 해도 높은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우리가 독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책에 대한 거부감 없이 조금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이 좋다고 하는 책들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읽다가 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완독도 거의 못 해봤어요. 책 한 권을 다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남이 추천해준 거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재미없고 지루하고 잠오고 이런 존재로 알고 성인까지 살았었어요. 근데 실은 책은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또 가끔 어떤 큰 깨달음도 주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좋은 책을 추천하는 그런 독서 문화는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책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책인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수같이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 100권, 대학생 필독서 100권, 40대, 50대, 60대가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독서라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어린이들한테 정말 최악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타고난 어떤 인지적 지능이 높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활자 읽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책을 읽어보고 단순히 그냥 좋은 책을 나열한 거 뿐이에요.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종류의 책으로 독서를 입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새 되게 고학력자이신 독서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치만 제가 조언해드리는 이렇게 흥미가 생기는 책부터 쉬운 책부터 읽어보자 하는 방법이 95%의 사람들한테는 훨씬 실용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타고난 사람들은 우리같이 책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처럼 책이랑 담쌓고 살다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다덕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이해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꼴찌 학생 과외를 하는데 평생 전교 1등만 해보던 서울대 출신 과외 선생님보다 꼴찌를 하다가 상위권으로 도약한 그런 과외 선생님이 이 꼴찌 학생의 이해도가 훨씬 높겠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독서에 입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에 보면 학급 도서 있잖아요. 교실 뒤에 책 좀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거기에 있는 책들 꺼내가지고 재밌게 읽는 학생들 얼마나 돼요? 저는 학생일 때 한 35명 정도 반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 읽으면 성공일 것 같거든요. 저 때 중학생 필독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기적 유전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중2 때 이 책 펼쳐봤다가 책혐 됐어요. 책혐. 한 20장도 못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95%의 사람들은 무협지, 로맨스 이런 거 먼저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 답이 필요한 거 그런 책들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화책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물의 심리 묘사, 상황을 풀어가는 전개 구조, 그리고 복선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자의 의미를 뇌에서 잘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쉬운 책들에서도 훈련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드라마 같은 거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교하면 만화책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책과 가까워지다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인지 능력이 올라가면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런 책들이 조금 지루하거나 뻔해지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려운 추천 도서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추상적인 그런 생각,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책들도 좀 이제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책 한 권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이해해서 완독을 하게 되면 진짜 거기서 오는 뿌듯함? 짜릿함? 이런 거는 진짜 어떤 그 컴퓨터 게임보다 큽니다. 제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어서 롤 진짜 많이 했거든요. 비유를 자꾸 이렇게 드는데 어쨌든 이 짜릿함을 진짜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기분을 아는 사람이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을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자, 오늘 드린 말씀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첫 번째로 무조건 재미있어 보이는 책부터 읽는다. 무협지, 로맨스, 판타지 소설, 만화책 뭐가 됐든 아무 상관없고 전부 도움됩니다.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이런 카테고리의 책이 슬슬 좀 지루해지고 뻔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조금 더 어려운 책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읽히기 시작하면 이제 필독서 중에서 흥미가 좀 생기는 것부터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독서를 강요하는 문화를 싫어하는 거지 필독서 자체는 되게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책 읽는 행위가 좋아지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책에서 이런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의 총합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다독가가 된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으로 흥미로운 책부터 먼저 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안 계실 것 같지만 만약 영상을 여기까지 진짜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큰 깨달음 하나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저와 함께 이런 독서의 세계로 나아가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인생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